안녕하세요.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웰다잉 협회 전문 강사 김태현입니다. 저는 오늘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솔한 마음을 전하고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인 웰다잉과 생전 이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전 이별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생전 이별식의 실제적인 사례 소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삶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소중히 가꾸는 데에는 삶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죽음을 미리 돌아본다면 남은 생을 더 값지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돌아갈 채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전 이별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웰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돌봄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웰다잉에 대해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생전 이별식으로 감사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웰빙과 웰다잉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 건강한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살아온 방식에 따라 떠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합니다. 죽음 이후의 장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장례인가요? 고인은 차디찬 영안실에 계시고 유가족들은 빈소를 마련해서 조문객을 받습니다. 저희가 조문을 할 때도 삼가의 고인에 대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의료의 말씀을 전하며 조문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과연 이것은 고인을 위한 장례일까요? 아니면 유가족을 위한 장례일까요? 유가족을 위한 장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찾아올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별식을 원하고 계신가요? 죽기 전 이별 파티, 생전 장례식 들어보셨을까요? 왜 꼭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나요? 죽기 전 슬프지 않은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과 작별하고 싶어 합니다. 생전 장례식은 세상과의 이별 방식으로 선택한 방법입니다. 죽어서 하는 장례, 의미가 있는가?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생전 이별식을 하신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전 이별식 개념을 살펴보면 고인이 되고서 치르는 장례가 아닌 임종 전 가족, 지인들과 함께 이별 인사를 나누는 살아서 치르는 장례식을 뜻합니다. 생전 이별식의 유래를 보게 되면 생전 이별식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주로 임종이 가까운 환자나 고령자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시행을 합니다. 이 의식은 죽음을 슬픔보다는 감사와 화해, 사랑의 표현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래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생전 장례, 세이젠소라는 형태로 1990년대부터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전 이별식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영상 편지, 추억 해상, 감사 인사를 하고
유언장을 전달 등으로 구성이 되면서 참석자들은 고별 인사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의 여정입니다. 남은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이고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이별식이란 이와 같이 웰다잉의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살아있을 때 이별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었던 말을 직접 전달하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해소해 기회로 삼는 관계의 치유를 할 수가 있고요.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남은 자들이 슬픔과 상실감을 감수하도록 평온한 마무리로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전 이별식이란 살아있을 때 치르는 송별회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고 감사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오해와 상처를 풀고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전 이별식은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인사이죠.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한 준비 과정이지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적 인생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나누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를 표현을 하고 평온과 존엄성을 지키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삶의 완성을 합니다. 웰다잉과 생전 이별식의 의미는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감사와 용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문화 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 이별식의 이해를 다시 살펴보면 생전 이별식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주변인과 작별을 하는 의식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계획하고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감사와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유언과 재산 정리, 장례 준비를 미리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과 삶은 소중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현재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미루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의 치유와 화해를 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건강한 가치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마지막 인사인데요. 생전 이별식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웰다잉의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존엄하고 의미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생전 이별식의 가치를 높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감사와 용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미해결된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다잉을 위한 관계 회복과 정리는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가 되고 따뜻한 만남으로 생의 마무리를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을 알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붙어 있는 것이기에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리의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전 이별식 실제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출생을 하고 100일이 지나면 100일 잔치가 있죠. 또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본인 결혼식도 있고 또 자녀의 또 결혼식이 인생의 중요 행사로 되죠.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가 있는데요. 그 앞전에 생전 이별식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자신이 의미 있게 삶을 마무리하면 어떨 것 같을까요? 생전 이별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1805년에 조선 시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012년에 캐나다 토론토 당남암 고 이재락 박사님이 계시고 2017년에는 일본 말기암 환자 고마스사 대표 안지키 사토로 대표님이 계십니다. 웰다인과 생전 이별식 체험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감사와 작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고 남은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관 체험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2022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 촬영 때문에 입관 체험을 했습니다. 입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삼배 옷을 입고 나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을 적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관 체험 이후에 가장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관 체험은 마지막 여정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이 되고요. 가족과의 의미 있는 작별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되고요. 죽음을 넘어선 평화와 수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입관 체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남은 삶의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요. 생전 이별식 실제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생전 이별식은 삶을 정리하며 의미 있는 마무리를 만드는 행사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죠. 삶의 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요. 평화로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해결된 감정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락 박사님의 생전 이별식인데요. 이재락 박사님은 25년 동안 장례식을 지켜보고 해이를 느끼고 의미 있는 생전 장례식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제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꽃무늬 옷 입고 오세요. 토론토 83세 말기암으로 고인이 되신 이재락 박사님의 이색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는 책들도 나왔습니다. 죽은 뒤에 몰려와서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책 내용은 죽은 후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보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으로 생전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생전 이별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웃는 장례식이라는 책인데요. 어린이 추천 도서입니다. 홍민정 장편 동화인데 여러분들이 아직 책을 접하지 않으셨으면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는 살아있는 동안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라는 이색적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도 전립선 암으로 이 세상과 이별을 하신 김병국 85세 할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부고장을 보내고 찾아와 주신 지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살아있을 때 짜장면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동무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우리 김병국 할아버님이 직접 요청을 해서 생전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된 거죠. 2022년도 실제 사례입니다. 백수연을 기념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완성을 위한 생전 이별식 노을빛 축제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난소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암 환자분이신데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냐고 질문을 했을 때 교수님이 내 웰당이라는 것을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서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암 하무들과 최영숙 대한웰당이 협회장님이 참여를 해서 생전 이별식의 아름다움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웰다잉을 접하고 죽은 뒤에 치르는 장례보다는 소중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전 이별식을 나누며 이 세상과 이별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과 내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감으로 삶의 완성을 위해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실제적으로 웰다잉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가변에서 생전 이별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진행을 함으로써 느낀 것인데요. 여러분들 전통적 해가변의 의미는 예전에는 단명을 하셨기 때문에 60세가 되면은 장수의 또 축하 의미로 해가변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 생명이 연장되어서 지금은 해가변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대부분 가족들과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이별식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족분들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시간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사례인데요. 60년 인생 2막을 새로이 시작하는 저희 배우자 해가변입니다. 가족의 지인 참석자분이 한 60여 명이 오셨는데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의향서를 나누며 자녀에게 부모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콘서트를 통해서 노을빛 축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 의향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일반적인 해가변 축하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게 참 감동적이었다. 본인들도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본 행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희 아버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은 좀 돌아가셔서 계시지만 올해 연세가 93세신데요. 저에게 아빠는 매사에 열정적이고 성실한 한 남자의 모습이셨습니다. 네, 아내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짠하네요. 이렇듯 기념일을 통해 생전 이별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 의미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장수를 축하하는 칠순이나 팔순, 구순 잔치의 전통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퇴직을 하신 분들에도 기념일을 통해서 생전 이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 이별식 노을빛 축제 행사 진행은 삶을 정리하고 감사를 나누는 새로운 문화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마음가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생전 이별식을 통해서 자서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자서전으로 남기는 삶의 흔적을 생전 이별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소중히 했던 순간들, 또 깨달음이나 후회 없는 삶을 갖다가 많은 분들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가족과 함께하는 생전 이별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고통 대신 감사함으로, 두려움에서 평온함으로 마음의 준비와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23년 실제 사례에서는 출판회를 기념하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노을빛 축제를 가졌습니다. 2023년도 11월 25일에 행사를 가졌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시아버님을 제가 웰다잉을 접하면서 생전 이별식을 알고 아버님에게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미리 몇 년 전부터 자서전 준비를 권유해 드리면서 제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 안타깝게도 검사를 받으시다가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시다가 검사를 하는 동안에 쇼크사로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생애 자서전과 작품집을 출간을 해서 출판 기념일을 행사를 가졌는데요. 퇴임 후에는 서예나 문이나 그리고 우표 수집, 수지침, 그리고 수석이나 예절 교육, 도자기 등의 분야로 배움의 폭을 넓혀졌고 액티브 시니어를 실천하시면서 여가 활동 및 취미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철학은 예술 활동이란 속세의 혼란함을 뒤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벗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셨는데 그 글이 아버님의 묘비명에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출판회를 기념하면서 하는 본 행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쯤에서 큰절 (2024년) 실제 사례인데요. 고희년을 기념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노을빛 축제를 가졌습니다. 2024년 5월 10일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대한웰다잉협회 인중수 이사님과 최영숙 협회장님의 고위원을 맞아서 노을빛 축제를 가졌습니다. 노을빛 축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고위원을 맞이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워크숍에서 실제적으로 생전 이별식 노을빛 축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최영숙 협회장님이 평소에도 생전 이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 행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몸소 실천을 하시고자 흔쾌히 또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 협회에 계신 참석자 분들이 한 60여 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 생전 이별식이 있습니다. 정말 이 또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별을 하게 되죠. 임종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 생애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생전 이별식의 의미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소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이 될 수가 있고요.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으로 웰다잉의 첫걸음을 또 디딜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2024년도에는 많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6월에는 저희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를 하늘나라를 보냈고 또 8월에는 저희 친정 오라버님이 위암이 있으셨는데 급성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었는데요. 제가 웰다잉을 실천하고자 버킷리스트를 제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제가 계약하면서 제가 오라버님 편찮으시다는 걸 알고 제가 집에 가서 얼굴을 뵐 때 다시 한번 검사를 제대로 받아보고 치료가 가능한지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기대를 하고 할 수 없이 다 계획을 한 거니까 제주도로 들어갔었는데 제주도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올케 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 2번과 그리고 항암 치료 1번을 받으시고 병원 측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쪽에서 정말 미리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보고 싶은 가족들을 불러서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다가 옮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20일 만에 저희 배우자하고 나와서 오라버니를 찾아뵀는데 제가 제주도에 들어가기 전에 오라버니 모습을 뵀던 거하고 정말 몇 주 만에 오라버님이 그냥 전이가 다 되셔가지고 장기 기능을 못하니까 진짜 그 신체적으로 많이 진짜 쇠약해지시고 힘들다는 걸 느끼시고 제가 오라버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었었는데 오라버님이 저희 노을빛 축제를 갔다가 2번씩 살펴보시고 저한테 평소에 오라버니 칠순 때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럼 해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오라버님의 마지막 길을 환송식 이별식을 해드릴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라버님과 상의를 하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무리를 존엄하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오라버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안내를 했고요. 슬픔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환자의 삶을 기념하고 추억을 나누는 의식을 가졌는데요. 정말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의 의미 있는 작별 인사를 나누는 환송 이별식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선 계속 임종을 바라보는 그런 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를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봐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서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진행을 도움 드려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송 이별식 본 행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배야, 나 유한이다. 그래. 아유, 이렇게, 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파졌냐. 우리 진작 좀 봤어야 되는데. 친구야 미안하다. 응? 자주 보지 못해서. 고마워. 갔다. 고맙대요. 십자가 탄탄히 붙잡아? 네, 그래. 그래서 나니 아빠 고맙고 감사해.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아픈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 멈춥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멈출지는 아무도 환자와 생전 이별식의 의미는 크죠. 환자가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가 되고요. 이별식 준비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고, 진행 방식은 가족 추억을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을 수용하게 만드는 정서적 지원을 해드리고 서로 의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2025년 사례입니다. 배우 박정자님을 알고 계실까요?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내셨는데요. 나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는 그런 글귀와 함께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박정자님은 83세가 되셨습니다. 이 행사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지난 5월 25일에 행사가 있었는데요. 박정자님의 가상 장례식이 진행이 된 거죠. 지인 130여 명에게 마지막 커튼콜이라는 제목의 부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출연 중인 영화에서 장례식 장면이 있었는데요. 촬영을 앞두고 실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초대를 해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부고장은 친분이 두터운 배우 손숙님과 송승환님 그리고 강부자님 등이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전달이 됐고요. 촬영을 경험한 가상 장례식도 엄숙하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축제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생전 이별식 노을빛 축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사례입니다. 저희 대한웰다잉협회에서는 생전 장례식이라는 용어와 생전 이별식이라는 용어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무거운 용어라는 생각으로 엔딩 플랜을 기획하면서 황혼의 노을이 지는 아름다운 순간을 주제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을빛 축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노을빛 축제는 노을이 지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삶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성찰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고 건강한 시니어 분들에게 노을빛 축제로 생전 이별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김없이 노을이 찾아든다면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스스로 인정하며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진정한 환한 미소로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항운이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을빛 축제는 웰다잉의 의미처럼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죽음을 스스로 책임 있게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후회 없이 살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을빛 축제 대상자를 살펴보게 되면 건강한 시니어분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위원이나 팔순, 생신 등으로 기념 행사를 가지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죽음을 예견한 환자분이나 그런 분들이 또 생전 이별식을 하실 수가 있죠. 노을빛 축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살펴보면 시니어분들이 계신 곳은 다 모두가 가능하고요. 죽음을 예견한 환자 모두 가능은 합니다. 복지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민센터가 있고요. 요양원 또는 병원이 있습니다. 또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요. 보건소가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또 종교기관이 있죠.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곳은 모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노을빛 축제를 하신다고 하면은 요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생신 또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 생신 파티를 열어드릴 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을 또 모델로 해서 노을빛 축제를 가지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식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간단한 음료와 뭐 그런 거 간식 정도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노을빛 축제를 가진다고 하면은 또 생애 영상 자서전이 필요하니까 사전 의향서와 함께 그런 것을 그 기간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듯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엔딩 플랜 구성에는 대상자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되실 수가 있죠.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환자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인지 기능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노을빛 축제 행사가 지금 본인 주인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셔야 되겠죠. 하지만 치매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겠죠. 대상자 섭외를 하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가족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본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 안에서는 초대장을 모바일로 할 것인지 지면으로 할 것인지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초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식순과 진행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맞춤형으로 그 주인공을 위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배너나 현수막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을 원하시는지, 또 행사 분위기는 대부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꽃이나 이런 게 있는데 꽃이 생화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화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상 제작을 하게 됩니다. 영상 오프닝을 음악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할 것인지 또 인터뷰를 하고요. 또 생애 영상 자서전을 시간을 갖다가 5분으로 할 것인지 10분이나 길으면 15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인공 분에게 여쭤보고요. 또 축하 메시지는 영상 축하 메시지가 있고 글로 쓰는, 또 직접 전할 수 있는 축하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행사를 할 때 그 가족분이나 그 행사를 갖다가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그럴 분이 안 계시다고 하면은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또한 인터뷰 속에서 또 정해서 협의를 하게 되고요. 사전 의향서를 여쭤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 분에게 묘비명이나 또 사전 연명 의향서나 사전 장례 의향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전 치매 의향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중요한 유언장 등을 함께 나누면서 엔딩 플랜 구성 노을빛 축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전 이별식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요. 생전 이별식에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가질 수가 있겠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현재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관계 회복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이별 준비로 두려움을 감소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획득하게 되는 심리적 평안을 갖게 되죠. 주체적인 인생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존엄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전 이별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생전 이별식의 실제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